외국인의 탄력적인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인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죠. 이를 비롯해서 시장 지수와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990선 회복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코스닥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양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뭐 강하게 좀 들어온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연초 이후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사실 1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1조가 넘는 금액들을 샀거든요. 근데 2월 달 전거래일까지 수급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한 9천억 원 정도, 9,300억 원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지금 뭐 수급 차이 전반적으로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12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5억만 뭐 추가적으로 더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연초 대비 뭐 이제 그 국내 수급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업종을 샀느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2월달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집중한 업종은 결국에는 화학 업종이랑 그다음에 운수 창고 업종이다. 결국엔 화학이랑 운수 창고 업종은 뭐냐라고 보면은 유가 플레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뒤를 좀 이어서 이제 IT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2월달에 유가 플레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들어온다라면 과연 땡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닥권에서 땡겨놓은 유가랑 이런 그 이제 뭐 운수 창고 업종을 추가적으로 이제 뭐 땡길 것이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환율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이 앞전에 이제 뭐 2월달 뭐 투자 전략으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유가랑 이제 환율 레벨, 유가는 50불, 그다음에 환율은 1,100원 기준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화학이랑 그다음에 운수 창고 이쪽은 뭐 트레이딩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라고 뭐 이 앞전에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외국인들도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뭐 들어오는 거는 역시나 이제 환율 환차익까지 노리는 환율 베팅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타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음식료 업종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내수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뭐 유틸리티 쪽으로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환율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뭐 같은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보수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정유라 화학은 뭐 1월달 말 2월 초부터 계속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에서는 사실 최근에 건자재주랑 뭐 건설, 지방건설사 좋은 흐름인데 화성산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산업, 삼통물산 세 종목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11,000원에서 16,000원까지 지금 뭐 신고가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꾸준하게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뭐 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조금 아쉽게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 뭐 이 정도 조정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어느 이제 섹터나 업종 위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이 전략을 나눠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김 의원님의 시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추려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1950선 넘은 줄 알면 안 됐는데 뭐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지금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대충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2010선까지 간다고 치고 2000선으로 평균 계산하면 뭐 3%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만약에 OCI 같은 경우로 시가에 사셨다면 3% 수익률이 하루에 나올 수 있거든요. 뭐가 답인지는 뭐 이것으로 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수는 아무리 뭐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뭐 1조씩 5천원씩 들어오지 않는 이상 탄력적인 반등 어렵습니다. 모두의 아마 앵커 두 분이 좀 시원하게 올랐다라는 표현을 전 솔직히 놀랐는데요.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오르다 보니까 0.7% 오른 것 같고도 뭔가 많이 오른 듯하게 느끼셨나 봅니다. 지수는 전 여전히 굉장히 조용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용하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스나 러시아를 믿는 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의 이슈가 러시아나 그리스의 이슈가 더 이상 시장을 끌어내리지 못하더라도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는 유럽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경기가 완전 호황, 일본 경기도 호황, 그다음에 유럽 경기도 호황인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이 살아나고 미국 기업들이 살아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요는 제한적으로 늘고 있는데 유럽 기업도 살아나고 일본 기업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브라질의 최근에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우리의 경쟁사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지금 모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인 답은 낙폭과대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답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과 배당을 늘리고 있는 업종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좀 초점을 좁혀보자라는 이야기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종목 쪽에서 들려왔던 소식 중에 어제는 또 롯데쇼핑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면세점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기대감의 급등이었는데 이들 종목군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 롯데쇼핑이 왜 이제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지를 네.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준비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앞전 코너에서도 이제 보셨던 차트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전반적으로 그 쇼핑 산업 자체에서 성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할인마트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익이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들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면세 사업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면세 사업 같은 경우에 국내나 해외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 하기 이제 뭐 좀 성장세가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군으로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0년도에 한 4조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한 7조 5천억 원, 그리고 뭐 올해 이제 8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다. 특히나 그 이제 뭐 글로벌리하게 좀 증가된 부분들 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후계도 구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가운데 좀 전략적으로 M&A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KT 렌탈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이제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쪽에서는 뭐 타이탄,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하이마트 이런 M&A 이슈 쪽에서 좀 굵직굵직하게 이제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뭐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사실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M&A 쪽, 특히나 이제 성장이 가능한 면세 사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뒀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정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KT 렌탈 인수를 할 때도 인수하고 나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렇게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의 유망주 어떤 종목 제시하십니까?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환율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 업종 뭐 사실 최근에 며칠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동원 F&B나 뭐 동서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나 신고가 기록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조 시푸드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뭐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제 저점을 다지다가 이제 뭐 최근에서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인데, 일단은 횟감용 참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치 가격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조금 뭐 반등을 해주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은 그 시가총액과 거의 이제 맞먹는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한전부지 근처에 있는 그 사조 빌딩에 대한 가치인데, 이게 이제 시가로 한 1,2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조 시푸드의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본다라고 해도 뭐 충분히 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흑자 이야기를 짚어주셨네요. 사조시푸드 관심 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